정치톡 시작합니다. 윤미향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또다시 진흙탕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미향 의혹을 폭로한 이후 안성 쉼터나 아파트 구입 자금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다른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어제 한 말입니다.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이해찬 대표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 날 8일에도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지금 12일, 13일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뭘 했길래 아직도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윤미향 당선자는 가전 의혹에 해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요,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이죠. 그 자금 출처에 대한 대답도 오락가락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 아파트 구입 자금 정도는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만 들여다보면 알 일을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 걸까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 정도는 뭐 좀 새 나가도 괜찮다. 아니면 사실 확인을 안 하는 겁니까? 그도 저도 아니면 또 한 번 뭉개고 가보자는 겁니까? 그 다음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윤미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윤미향 지키기에 침묵한다면 보수 망나니의 칼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목덜미를 겨눌 것이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진퇴 논란은 섣부르다. 정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건데요. 윤미향이 당선자 신분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또 집권 여당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판단하겠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스스로는 조사할 능력도 의지도 판단할 능력도 없는 정당인가요? 그 다음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인천이죠. 친일 청산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다.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 윤미향 의혹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위안부 할머니의 빈소를 조문하는 장면입니다. 윤미향 당선자 모습도 보이죠. 위안부 할머니라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그런 할머니들을 위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의혹이 일고 있고 할머니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공감 능력 어디로 간 겁니까? 윤미향 의혹이 위안부 인권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침소 봉대도 있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회방하려는 세력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의혹, 그에 대해서 사실 확인보다 친일 세력의 음모다, 보수 망나니의 칼춤이다 라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이라는 곳에서 10일이 지나도록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자. 이게 정상입니까?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인권운동에 또 일본의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윤미향도 마음이 아픕니까? 더도 덜도 말고 같은 민주당입니다. 초선 의원이고요.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혜영 의원입니다. 말을 들어보십시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실을 파악해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혜영 의원과 말을 자주 듣겠죠. 이 말은 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는 겁니까? 야당도 총선에서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흙탕서 헤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지금 한가하게 품격 찾을 때인가 되묻고 싶다. 품격은 위선적인 냄새가 나서 싫다. 야당의 품격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우선이다. 품격을 지키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 아닙니까? 같은 당 동료 의원을 바퀴벌레나 연탄 가스니 하는 게 이게 위선이 아니고 진솔한 겁니까? 방송에서 막말하면 재밌다며 반응이 좋던가요? 그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된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당이 참패했는데도 아직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 당선인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죠. 류여해 씨가 홍준표 당선자에게 한 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품격은 고사하고 언어의 기본만은 지키고 제발 거울 좀 보며 면벽 수도나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지금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심이 돼서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민 의원은 또 며칠 전에는 세상이 뒤집어질 부정선거 증거라며 분실된 투표 용지를 제시했습니다. 분실된 6장의 본투표 용지, 사전투표도 아닙니다. 본투표 용지가 어떻게 사전투표의 개표 조작으로 연결되는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나라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이는 국회의원이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1야당이라는 통합당, 소속된 국회의원 개인의 같은 부적절한 처신도 이제는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러 명의 보좌진도 있고 또 조언을 해주는 주변의 친구들도 많죠. 하지만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빠른 판단을 해야 하고 또 누구나 자신의 언행에는 자신의 오랜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진흙탕서 헤매는 은행을 되풀이하는 정치인을 우리는 당대표니 중진이니 대권 후보니 하면서 지지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